삶의 오솔길을 걷다 보면 문득 이런 물음 앞에서 멈춰 서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서 사라지면 과연 몇이나 나를 진정으로 그리워할까? 어쩌면 젊은 날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질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40대, 50대 혹은 그 이상의 연륜을 쌓아온 이들이라면 이 질문이 때로 가슴 한켠을 저미는 차가운 바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다. 사회생활의 정점에서 내려오거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둥지를 떠나거나 때로는 홀로 남겨진 듯한 공허함을 느낄 때 내 삶의 의미와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로 기억되고 싶어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젊은 시절에 넘치는 에너지나 화려함으로 주목받는 것을 넘어 세월의 깊이만큼 더해진 진정한 가치로 인해 그리워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 오늘 나는 당신과 함께 바로 그 지혜의 길을 탐험해 볼까 한다. 스토아 철학은 그저 고통을 묵묵히 참아내는 냉정한 가르침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파고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내면의 평온을 찾아 진정한 존재감을 확립하는 삶의 예술이다.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 부재는 사랑을 날카롭게 하고 존재는 그것을 강화한다. 당신의 부재가 그들의 일상 속에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당신 스스로를 얼마나 단단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나는 당신에게 지혜와 공감 그리고 깊은 울림이 담긴 10가지 스토아 원칙을 들려줄 것이다. 이 원칙들은 단순히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술이 아니다.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당신이라는 인격이 얼마나 소중한지 스스로 깨닫게 할 지혜의 여정이니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라. 이 영상에서 얻은 통찰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삶에 적용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인생의 지혜로 기억되다라고 나에게 남겨달라. 이 짧은 문장이 당신이 걷게 될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약속이 될 것이다. 그럼 당신의 존재감을 더욱 빛나게 할 스토아 원칙들 지금부터 함께 탐험해 보도록 하자. 1. 삶의 불확실성 포용. 첫 번째 원칙은 삶의 불확실성 포용이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계획하고 기대하며 또 예측하려 한다. 하지만 인생은 늘 우리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파도가 덮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순간들도 찾아온다. 젊은 시절에는 이 불확실성이 불안과 좌절을 안겨주기도 한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이 불확실성 자체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닥쳐올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만일 그것이 닥쳐온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성이 함께 올 것이다. 이 말을 되새겨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통제 가능한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지혜가 보인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흔들림 없이 평온함을 유지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믿고 기댈 수 있는 존재로 여긴다. 그들은 당신의 침착함에서 위안을 얻고 당신의 현명한 대처 능력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상상해보라. 주변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도 일희일비할 때 당신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하다. 당신의 이러한 모습은 그들에게 안도감과 신뢰감을 선물한다. 당신이 부재할 때 그들은 혼란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던 당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당신의 지혜로운 존재감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삶의 예측 불확실성을 포용하는 당신의 지혜가 그들의 마음속에 굳건한 안식처가 될 것이다. 2. 내면의 성체 구축. 두 번째 지혜는 내면의 성체 구축이다. 우리는 외부의 조건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기 쉽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혼란을 겪기도 한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내면의 가치와 원칙을 확립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만들라고 가르친다. 에픽테투스 황제는 이렇게 말씀했다. 자유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만을 원하는 것에서 온다. 즉,
외부의 평가나 소유물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자족감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당신 자신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삶을 주도하고 외부의 흔들림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의 이러한 단단하고 주체적인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다. 그들은 당신을 따라 배우고 싶은 롤모델로 여기며 당신의 독립적인 태도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부재할 때 그들은 혼란 속에서도 당신처럼 스스로의 내면에서 힘을 찾으려는 영감을 얻을 것이다. 당신의 내면 성체가 견고할수록 당신의 존재감은 더욱 빛나고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릴 것이다. 3. 지혜로운 침묵과 절제된 표현. 세 번째 지혜는 지혜로운 침묵과 절제된 표현이다. 우리는 참 많은 말을 한다. 때로는 너무 많은 말을 하거나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말들을 쏟아내기도 한다. 특히 인생의 연륜이 쌓일수록 경험과 지혜가 많아져 말이 길어지기 쉽지만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필요한 말만 하라고 가르친다.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씀했다. 다시 말할 수 있도록 말하라. 즉, 당신의 말이 다음 대화를 기대하게 만들고 당신의 지혜가 빛나도록 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당신 자신이 말할 때마다 모든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고 목적과 깊이를 담아 대화의 가치를 더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당신은 그저 빈틈을 채우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연결하고 이해하며 상대방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의도적인 소통은 당신의 대화를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경험으로 승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부재할 때 당신의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메아리 칠 것이다. 당신의 목소리가 그들의 생각 속에서 울려 퍼지며 부재 속에서도 그들을 더 가까이 끌어당길 것이다. 당신의 말이 단순한 소리를 넘어 의미의 깊이를 가질 때 그들은 당신을 잊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파트너는 당신이 말한 것을 되새기고 당신의 말에 대해 깊이 숙고하며 당신과의 대화에서 느꼈던 깊이와 몰입을 간절히 그리워할 것이다. 말의 힘은 그것이 얼마나 많은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은가에 있다. 그러니 지혜롭게 말하고 필요한 때 침묵하며 당신의 존재가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도록 하라. 절제된 언어와 깊은 생각으로 당신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울림을 남길 것이다. 4. 삶의 목적과 열정. 네 번째 지혜는 삶의 목적과 열정이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외부의 인정 속에서 우리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 한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확고한 목적을 가지라고 조언한다.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계획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어긋난다. 어떤 항구로 향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올바른 바람이 아니다. 이 말은 당신이 명확한 방향 없이 사는 것은 표류하는 배와 같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당신이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삶을 주도하며 열정적으로 몰두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당신은 그저 다른 사람이 당신의 시간을 채워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의미 있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이러한 당신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감탄을 안겨준다. 그들은 당신을 보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당신의 활기찬 에너지와 삶에 대한 열정에 매료될 것이다. 상상해보라. 당신이 대화 중에 당신의 프로젝트, 자원봉사 활동 또는 창조적인 추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의 파트너는 당신이 이러한 열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얼마나 눈빛이 빛나고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지 보게 될 것이다. 이 열정은 전염성이 있으며 강한 인상을 남긴다. 당신의 삶의 목적과 열정이 당신의 빛이 될 때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갈망할 것이다. 당신이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영감을 그리워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부재 속에서도 당신처럼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열정을 쏟는 모습을 꿈꾸게 될 것이다.
삶의 의미를 찾아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모습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기억될 것이다. 5. 절제된 감정 표현. 5번째 지혜는 절제된 감정 표현이다. 우리는 살면서 감정이라는 것엔 파도에 휩쓸릴 때가 많다. 때로는 너무 많은 감정을 쏟아내어 상대를 압도하거나 후회할 말들을 뱉기도 한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에서의 감정 절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감정을 인지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의 고삐를 쥐고 사려 깊게 대응하는 능력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이렇게 기록했다. 너는 내 마음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지. 외부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힘은 없다. 이를 깨달으면 너는 강인함을 발견할 것이다. 이 말처럼 감정의 절제는 당신에게 내면의 강인함과 고요한 평정심을 선사할 것이다. 당신이 감정을 표현할 때 그것이 진심이고 절제되어 있으며 상대방에게 위압적이지 않다는 것을 상상해보라. 당신의 파트너는 당신의 감정이 진실하며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당신의 감정적 안정감은 관계에서 큰 신뢰와 존경을 만든다. 당신이 부재할 때 그들은 혼란 속에서도 당신처럼 침착하게 감정을 다루던 모습을 그리워하며 당신의 존재에서 오는 평온함을 갈망할 것이다. 당신의 감정적 평온함은 혼란 속에서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견고한 닻이 될 것이다. 절제는 결코 차갑거나 무관심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감정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감정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감정을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감정적 안정은 어떤 관계에서도 엄청나게 매력적이며 존경과 감탄의 기반을 구축한다. 감정의 파도를 능숙하게 다루는 당신의 지혜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안정을 선사할 것이다. 6. 역경을 통한 성장. 6번째 지혜는 역경을 통한 성장이다.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시련을 겪는다. 젊은 날의 실패, 중년의 상실, 노년의 병고. 스토아 철학은 이러한 역경을 좌절의 순간이 아닌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성장의 기회로 보라고 가르친다.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씀했다. 보석은 마찰 없이는 연마될 수 없으며 인간은 시련 없이는 완벽해질 수 없다. 이 말처럼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야말로 우리를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당신이 힘든 시련을 겪으면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당신은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해결책을 찾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결국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당신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심과 든든한 위안을 안겨줄 것이다. 당신이 부재할 때 그들은 혼란 속에서도 당신처럼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그리워하며 어떻게 하면 그런 정신력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다. 역경을 통해 더욱 빛나는 당신의 지혜와 강인함이 그들의 마음에 영원히 각인될 것이다. 7. 지혜로운 분별력. 7번째 지혜는 지혜로운 분별력이다. 세상은 정보와 의견으로 넘쳐나고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자주 직면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질 때도 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충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모든 것을 이성의 필터로 걸러내고 현명하게 판단하라고 가르친다. 에픽테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일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다. 즉,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복잡한 문제 앞에서 쉽게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당신의 판단은 명확하고 당신의 말은 주변에 신뢰를 준다. 사람들은 당신의 깊은 통찰력과 공정한 시각에 감탄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의 의견을 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부재할 때
그들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당신의 현명한 조언과 통찰력을 간절히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지혜로운 분별력이 그들의 길을 밝혀주고 당신의 부재 속에서 당신의 지혜를 갈망하게 할 것이다. 8. 진정한 자아 충만. 8번째 지혜는 진정한 자아 충만이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소유물이나 명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니 알겠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붙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멀어진다는 것을. 스토아 철학은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친다. 당신 자신이 외부의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평온한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당신의 이러한 단단한 내면과 흔들림 없는 평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그들은 당신을 보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배우고 당신의 존재 자체에서 위안을 얻을 것이다. 당신이 부재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혼란 속에서 당신의 고요한 자족감을 그리워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외부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자족감은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을 제시하며 당신의 부재 속에서 그 길을 찾아 헤매게 할 것이다. 9. 강인한 정신력. 9번째 지혜는 강인한 정신력이다. 살면서 우리는 원치 않는 비난이나 오해에 부딪히기도 한다. 때로는 너무나 부당하게 느껴져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을 때도 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은 이러한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덕성과 노력에 집중하라고 가르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이렇게 기록했다. 너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타인의 행동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너의 판단이다. 이 말처럼 비난이나 오해가 당신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당신이 부당한 비난에도 결코 동요하지 않고 굳건히 자신의 길을 가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당신의 파트너는 당신이 타인의 부정적인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자신의 원칙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당신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심과 든든한 위안을 안겨줄 것이다. 당신이 부재할 때 그들은 비난이나 어려움 앞에서 당신처럼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그리워하며 어떻게 하면 그런 정신력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다. 당신의 강인한 정신력은 비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굳건한 신뢰를 심어줄 것이다. 10. 일관된 인격과 예측 가능한 매력. 마지막 10번째 지혜는 바로 일관된 인격과 예측 가능한 매력이다. 사람들은 종종 예측 불가능한 것에 끌리면서도 너무 예측 가능한 것은 지루해하곤 한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핵심 가치와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때때로 약간의 자발성을 더하라고 가르친다. 에픽테투스 황제는 이렇게 기록했다. 먼저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말하고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을 하라. 이 말처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어제, 오늘, 내일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상상해보라. 당신의 파트너는 당신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당신의 관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존재를 필수적으로 만들고 당신의 부재를 깊이 느끼게 하는 강력한 기반이 된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예측 가능함과 신뢰성은 관계의 굳건한 기반을 다지고 그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될 것이다. 하지만 일관성이 단순히 지루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관계를 활기차고 흥미롭게 유지하기 위해 작은 놀라움과 자발적인 순간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아마도 깜짝 데이트나 예상치 못한 선물 또는 그들의 하루를 밝혀줄 엉뚱한 메시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순간들은 당신의 견고한 성격과 결합되어 당신을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흥미로운 사람으로 만든다. 일관된 당신의 인격과 가끔씩 터져 나오는 예측 불가능한 매력이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파트너가 당신이 제공하는 안정성과 당신이 가져다주는 즐거운 놀라움을 모두 기대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일관성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삶에 주도하는 작은 기쁨과 흥분의 순간들을 그리워한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굳건한 존재가 될 때 그들은 당신을 간절히 그리워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간절히 그리워지는 존재가 되기 위한 스토아 철학의 10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다. 이 원칙들은 단순히 젊은 세대의 연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세상 모든 관계 속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기억하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단순히 숨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는가가 더 중요해진다. 당신의 삶의 파고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내면의 성체를 단단히 하며 진정성 있는 소통과 목적 있는 열정으로 당신의 존재를 빛내라. 그러면 당신은 누구에게나 기대되고 존경받으며 결국에는 간절히 그리워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 당신의 삶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빛을 발할 때 당신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 여정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다. 당신의 삶을 그리워할 만한 걸작으로 만들어가라.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달라.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라. 그리고 약속했던 것처럼 댓글에 인생의 지혜로 기억되다 라고 남겨달라. 당신이 걸어가게 될 의미 있는 변화의 첫걸음을 우리가 함께 응원하겠다. 건강하고 평온하며 당신만의 빛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라. 당신이라는 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별처럼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